네, 저기 대가들 앞에 이게 참 이렇게 창피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축사보다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지금 발제하는 거는 무시개소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게 가치 외교하고 실용 외교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왼쪽이 카이로 회담이 잘못됐습니다. 얄타 회담으로 해야 되는데 얄타 회담 직후에 결국은 우리가 루즈벨트하고 처칠이라는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800통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도와달라고 승전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45년 2월 14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보다 먼저 사우디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 석유를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 안보를 제공하는 거, 이걸 하게 되면서 결국은 또 영국의 운명과 미국의 운명은 또 달라지게 된.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가치, 파시즘에 맞서는 전쟁을 같이 했지만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이익이었다. 이런 측면. 우리가 올해 있었던 중에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결국은 이 사우디 이란이 베이징에서 합의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이 외교 전략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가치는 어디까지이고 실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가치 외교가 됐든 실용 외교가 됐든 결국 그 나라가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게 고려 거란 전쟁하고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일제 강점기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이 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중일러의 박수 속에서 이 한반도가 평화, 그다음 긴 시간의 준비를 거쳐 통일로 가는 길이 뭘까? 이런 게 결국 핵심 목표일 것 같은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는 이 4대국의 이해관계가 기회이자 위기의 땅인데 이 도랑에 든 소가 될 거냐 아니면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서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거냐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우리가 다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흥망사를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 이 산업혁명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국가 흥망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거고 3차 산업혁명을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여기서 어떻게 결국은 이 기술 전쟁의 패권이 바뀌느냐가 결국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디지털과 그다음 기후 위기와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이 탄생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외교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 이 디지털 경제의 바다에서의 새로운 룰이 필요한 거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라고 하는 거는 이 상품과 교육에 관한 질서였다면은 이전 빅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게 그다음에 아마존이 하는 이 저궤도 위성 문제하고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6G 통신망은 어떻게 될 거냐.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뭔가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협정, 데이터 협정, 뭔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외교의 담론과 틀이 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부분에서 한국은 도대체 세계에 어떤 담론을 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저기 쓰레기 섬인데 저게 남한 면적이 한 10배쯤 되는 건데 저기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저기를 가게 된 플라스틱을 이제 없애면 저기 석유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뭔가 인류가 나서서 저런 이 남태평양의 쓰레기 섬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한국이 제안해 보면 어떨까? 유엔에다가는 이게 평화유지군은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군이 없는데 이런 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하는 담론을 제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는 좋은데 젊은이들은 일본과 잘 지내는 걸 원하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지만 자, 그 미래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에 뭘로 갈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한국, 일본 모두 90% 정도인데 앞으로 나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오기 전까지는 결국 LNG를 쓰게 될 텐데 그 한국과 일본이 가스 공동 구매를 우리가 한번 나서게 되면 세계적인 바게닝 파워도 생기고 이게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쪽에서 이제 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면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에너지 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유럽이 그리드를 쓰게 되면 뭔가 동북아시아도 이 에너지 그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 풍력이나 우리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는 게 아시아 슈퍼그리드 손정희 프로젝트인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개발한 우리가 SMR 가장 소형의 이제 아반떼 크기만 한 그 SMR이 나오게 됐는데 원천 기술을 결국은 이 SMR이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상호간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건가? 뿐만 아니고 이 원전 해체 기술, 그다음에 이 고준위 폐기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직 인류사에 미개발된 기술인데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축복이면서도 인류의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 체제나 이게 다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결국은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여태까지 보면 한국을 보면은 이 상위 커트라인이 높은 데가 나오면은 반드시 세계적인 산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과대학이 지금 1등을 보냈는데 그럼 뭔가 여기서도 바이오나 이런 미래 산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 지난번 한국이 입증된 거는 주로 진단키트나 백신 생산이나 이 R&D 역량은 떨어지만 역시 제조업 역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갖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뭔가 찾아내야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 반도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듯이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세계와 외교 전략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 DC100 디지털 클라이밍 체인지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뭔가 이 글로벌 경진대회를 한국에서 좀 대대적으로 계속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벤처 컨벤션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벤처 컨벤션 같은 걸 계속 많은 대회를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자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픈 국가, 열린 국가의 대한민국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쯤 자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결국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반도 국가라는 게 그리스도 반도 국가고 로마도 반도 국가고 네덜란드도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는데 반도 국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보면 광개토 대왕 시대가 있었고 이제 장보고라는 저 시대를 보게 되면 저게 청해진 것. 저기 보면 요새 보면 자유무역지대를 저만큼 실현한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러면 이게 저게 아마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큰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그다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결국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은 이순신이고,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게 디지털 영역에서 존재하면 어떻게 저것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 이 디지털 세상과 미래 기술의 새로운 세상, 디지털과 기후 위기와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게 되면 저 3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다른 나라와 협력하게 될 것인가. 그걸 찾아내면 우리에게 무엇인 가치 있는가가 뭐를 찾아내서 협력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는 말은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실질적 협력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